한국교통연구원이 공청회를 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GTX-D Y자 노선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 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인천은 3기 신도시 계양과 2기 신도시 검단에 2,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천 시민들이 지구의 날을 맞아 영흥화력발전소 앞에서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의회가 재물포고 송도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허인환 동구청장도 재고 이전은 원도심 공동화를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 전자상품권 인천 이음에는 인천 제품을 파는 전용 상품몰이 있습니다. 인천 직구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한시적으로 20%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추락한 공직자 신뢰 회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공청회를 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GTX-D Y자 노선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항철도를 GTX 수준으로 속도를 올리기로 했는데요. 인천시가 제안한 8개 노선 중 반영된 건 제2경인선과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등 2개 노선에 불과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인천시 제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김포 장기동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공청회를 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노선은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의 노선입니다. 지자체에서 이 노선 말고 더 규모가 큰 노선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여러 대안을 저희 연구진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라든지 수도권 지방 간 투자 균형, 그다음에 기존 노선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연구진은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를 장기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제안드립니다. 인천은 총 3개의 노선이 반영됐습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는 급행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GTS급의 고속 열차를 투입해 현재 70km 수준인 평균 시속을 100km대로 올리고 평균 대기 시간도 6분대에서 3분대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천 남부권 철도망 확충 사업으로 추진된 제2경인선 신설안도 반영됐습니다.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제4차 국가철도망에도 반영되면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서구에서 일산까지 연장합니다. 인천 2호선 안양 연장과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인천 신항선 등 3개 노선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항 고속도로 옆으로 가는 공항철도를 보면 버스와 승용차보다도 느린 것을 볼 수 있는데 공항철도를 고속화해서 좀 더 빠르게 운영 효율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인천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공개된 국가철도망은 아쉬움이 큽니다. 인천시는 GTX-D와 제2공항철도를 비롯해 총 8개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반영된 건 고작 2개 노선에 불과합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정부가 인천을 패싱했다는 지적과 인천시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 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인천은 3기 신도시 계양과 2기 신도시 검단에 2,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본 청약을 1, 2년 앞두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전 청약.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올해 공급 물량을 확정했습니다. 인천은 계양과 검단이 반영됐습니다. 3기 신도시 계양은 7월에 1,100호를 공급하고 2기 신도시 검단은 10월에 1,200호를 공급합니다. 지난해 발표드린 바와 같이 사전 청약 제도를 통해 내년까지 총 6만 2천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7월과 10월, 11월, 12월 4차례에 걸쳐 총 3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계양 신도시 면적은 약 333만 제곱미터로 약 17,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SBRT 등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30분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바로 인접해 있어 교통망도 우수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7월 공급 물량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물량 300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일 경우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청약 대상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특화 설계가 적용되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LTV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에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하는 등 신혼부부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계양 신도시는 현재 52%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사전 청약 대상 지역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주변 시대의 7-80% 수준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내향 118부도 재개발과 관련해 제3자 공모가 진행 중인데요. 인천시가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내항 재생에 시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인천 시민 7만여 명의 국회 청원으로 시작된 내항 재생. 내항 118부도 재개발 민간 사업 시행자 공모가 연이어 유찰되면서 공공개발로 전환됐습니다. 해수부, 인천시, LH, IPA가 내항 통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지만 LH의 사업 참여 철회로 삐걱거렸습니다. 이후 IPA가 독자적인 사업화 계획을 마련해 타당성 검토를 마친 가운데 해수부는 6월 14일까지 제3자 제안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내항 재개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인천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 전문가, 항만단체, 공무원 등 3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공동위원장은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과 신용석 계양박물관 명예관장이 맡았습니다. 신용석 위원장은 내항재생에 300만 시민과 인천시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습니다. 우선 인천 시민 전체의 하나의 일로 승화시키는 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수부가 인천 항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항구를 봐도 이건 좀 비정상적인 이거예요. 그 지방자치정부가 알아서 중앙정부하고 협조하고 하는 주도가 지방정부가 돼야지. 해수부에다 하는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자문 정도 혼되는, 건의 정도 혼되는 이걸로는 되지 않죠. 조택상 부시장은 조금 늦더라도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대상으로 공모한다는 점에서 수익형 개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내항 재생에 조금 더 더디게 가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론 형성을 통해서 충분한 친수 공간을 확충하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한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모인 의견은 해양수산부에 제시되고 관련 사업 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죠. 인천 시민들이 지구의 날을 맞아 영흥화력발전소 앞에서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탄 화력이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조기 폐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조기 폐쇄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석탄 화력 대신에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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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 10개 시민단체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하며 한자리에 섰습니다. 발전소 담장에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문구를 설치합니다. 또 풍력 발전소를 본따 만든 페트병 바람개비도 함께 겁니다. 인천 탄소 배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 화력발전소의 문제가 석탄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수도권 탄소 발생의 주범인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를 그대로 둔 채 인천시와 정부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는 것은 헛구호일 뿐이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를 줄이고 2040년에는 80%까지 감축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영흥화력 1, 2호기는 2034년까지, 5, 6호기는 2044년까지 쓴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인천시 구상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됩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폐쇄하겠다고 국제적으로 맹세했지만 2030년까지 영흥석탄 화전 조기 폐쇄의 계획은 전무합니다. 인천시는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10개 단체는 가칭 전환사회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영흥화력 조기 폐쇄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우입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아암물류 2단지 화물주차장의 최적지로 송도 909를 지목했죠. 그러자 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근 주거 지역의 화물차 출입을 통제하고 스쿨존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아암물류 2단지 화물주차장 최적지가 송도 909로 결정이 나면서 안전 위협 우려로 인한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인천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9일 인천시와 경제청, 경찰청과 인천항만공사가 모여 주민 교통안전 및 경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대책 마련에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 강화입니다. 먼저 오는 6월부터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화물차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현재에도 물류 화물차의 통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화물차의 주거지역 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두 번째로 아암물류 단지 인근 주거지역에 스쿨존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909 인근 은송초와 미송초, 송담초, 그리고 현송초 주변에 노란 신호등과 안전표지, 옐로카펫 등 교통안전시설 61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 보도입구를 설치하고 스쿨존 제한 속도를 낮추는 등 여러 추가 안전대책이 함께 추진됩니다. 이외에도 아암물류 2단지 인근에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해 항만시설물의 시야를 차단하고 지역 주민의 휴게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안전대책 발표 하루 전 송도 주민들로 이루어진 인천시민 생명권 보장 비대위가 화물주차장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상황. 아암물류 2단지 화물주차장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가 마련한 대안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죠.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인천을 찾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막판 조정을 하고 있는 연안 항운아파트 이전 문제에 대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인천시의 청렴도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인천시는 3등급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 기초단체 중에서 중구는 5등급으로 가장 낮았고 미추홀구도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반부패 청렴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스스로 실천하는 공정 투명으로 도약하는 인천 청렴을 4대 전략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권익위는 청렴 교육을 지원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LH 사태에서 불거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청년 컨설팅이라든지 또 반부패 시책 정책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 인천시의 모든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상승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연안 항운아파트 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안 항운아파트는 소음 분진 문제로 송도 이전이 추진됐지만 관계기관의 입장차로 권익위가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 전 위원장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매듭 지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연안항운 아파트 조정을 지금 현재 권익위가 인천시와 지금 협의를 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수부랑 기재부랑 지금 이제 관련 부처랑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감사원까지 협의를 거의 완료를 했고요. 조만간 이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들의 재발 방지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정책 협력이 중요하다며 목표로 내건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공항과 항만이 있는 중구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구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 위기 현황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있는 중구.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인천항의 국제 여객 운송 실적은 없습니다. 인천공항 이용 여객 수는 전년과 비교해 97% 급감했습니다. 중구는 지난해 정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의 고용위기 현황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 재추진보다는 인천공항 산업생태계 복원 중심의 정책 방향 전환이 제시됐습니다. 공항, 항공 관련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가능성은 있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걸림돌입니다.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라고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지역발전 투자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운영 지침에도 뭐 수도권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든가, 그리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있어서의 뭐 수도권 적용 가능성에 대한 유권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인천연구원은 지역 주도 공모형 일자리 사업,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을 제시하며 실천 과제로 산업 고용 위기 대응 지역 협의체 구성, 고용 위기 전문가 자문단 구축, 중구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기초단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이해관계자들이나 관계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고, 지금 서로 이번에 고용위기 지역이 지정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을 준비해서.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제물포고 송도 이전을 둘러싼 원도심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제물포고 이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규 입주하는 세대만 18,000세대에 달한다며 시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인천교육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건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제물포고를 송도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진로교육원과 연수원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원도심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제물포고 이전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앞선 학교 이전 사례에서 경험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인천여고, 대건고등학교, 방문여중여고의 신도시 이전으로 인해 교육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와중에 원도심 교육의 산실인 제물포 고등학교까지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원도심 학생과 주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원도심 지역 쇠퇴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인구 급증도 제물포고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오는 6월부터 송림동에 920세대 신규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후 송림 초교 주변 지역 2,500여 세대가 들어서고 송림 1, 2구역과 금송구역 등 10개 구역에 18,000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신빙성 없는 통계를 근거로 이와 같은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인천교육청의 교육 비전처럼 인천 모든 학생들의 삶의 힘이 자라나게 하는 교육인지 교육감에게 되묻고 싶다. 동구에는 제물포고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시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재물포고 이전 반대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토크햄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구와 동구 원도심 지역의 뜨거운 이슈죠. 재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과 관련한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허인환 동구청장 모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시 교육청이 중구의 교육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재물포고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짓기로 하면서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인천시 교육청에서 그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송도를 이전해도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4월 달에 그 중투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 투용자 심사를 거쳐서 학교 2개가 개교를 하게 되는데 2025년에 그 첨단 1고와 해양 3고가 개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5년도 이후에 학교가 연수구에만 3개가 개교를 하는 거고 저희 동구에는 지금 국공립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교육이 무너진다라고 봐도 되고 또 아울러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우리 이제 동구와 중구, 미추홀구 이쪽이 이제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원도심에 대해서는 교육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인천시 교육청에서 지금 재고를 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지금 저희 동구의 재개발 재건축 뉴스테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추홀구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네. 아울러서 우리 중구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물포고등학교의 송도 이전을 논할 때가 아니고 이 부분은 재고를 하고 다시 신설학교를 검토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근시안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께서는 교육의 불균형 문제를 좀 짚어주셨는데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이전을 해도 학습권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동산고를 비롯해서 남은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지금 이제 앞으로 현재 지금 저희 동구의 인구가 약 한 6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2024년도, 2025년도가 되면은 현재 인구의 2배인 약 한 12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미추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중구 같은 경우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마무리가 되면은 약 한 2만 세대에 넘는 공동주택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럼 학교 신설에 대한 계획이 지금 전혀 지금 교육청에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의 여러 가지 어떤 과밀학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마찬가지로 지금 신도시에서도 지금 과밀학급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출산율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4, 5년 정도가 지나면은 과밀학급 문제는 거의 웬만해서는 해결이 거의 될 거로 보고 또 송도 신도시에 잠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로운 학교 고등학교가 약 한 그 100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2개가 만들어집니다. 네. 지금 그래서 첨단 1고하고 해양 3고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럼 재물포고등학교까지 이전됐을 때는 신도시에서는 이제 뭐냐면 그 과밀학급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실 수가 남아서 이제 문제가 되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할 경우에 이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그 학교 부지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인 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도심에 미칠 영향도 교육청과 주민들의 판단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은 인천교육복합단지가 조성되고 남부교육지원청 등이 이전을 하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구 학교가 송도로 이전한 경험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2014년도에 방문 여중이 송도로 이전하고 예. 15년도에 우리 이제 방문 여고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카톨릭 인천 교구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아마 인천 교구가 들어오면 동구가 굉장히 그 지역이 활성화될 거로 당시에는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천 교구가 들어오고 나서 활성화는 크게 되지는 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 교구 안에 또 식당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거기 거쳐가는 어떤 그런 곳이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 지금 재고가 이전하고 거기에 연수원과 또 문화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안에도 식당이 좀 만들어질 거로 보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이쪽 일대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역 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식당도 많이 골목 상권도 살아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자체의 식당을 운영할 경우는 교통량만 증가하고 결국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를 아마 못할 거로 거의 요 전 사례를 보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구를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습권 훼손에 대해서 가장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동구가 올해 추진하는 교육 정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도 이제 창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동구에 영재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에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수학 캠프, 과학 캠프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학교랑 연계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저희가 사설을 채용을 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사설을 파견을 해서 학교랑 같이 연계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난번 수발전소와 관련돼서 저희가 약 한 37억 정도 되는 건물을 기부를 체납을 받아서 거기에 작은 도서관, 청소년을 위한 것도 작은 도서관과 또 1인 미디어실, 또 스타디 카페, 기타 등등 또 게임장, 보드장 등을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또 활동할 수 있는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올 7월 달에 저희가 착공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꿈드림 센터 착공하면 거기에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 그 아이 그 사랑 돌봄터, 그다음에 또 6층과 7층에는 또 체육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기후와 상관없이 재밌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체육관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가 구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전자상품권 인천 이음에는 우리 인천 제품을 파는 전용 상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 굿즈란 이름으로 약 1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인천 굿즈가 인천 직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10% 캐시백을 제공하는데 한시적으로 20%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공단의 한 제조업체, 향수와 시계를 주로 생산하는데 인천 이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인천기업이 만든 제품만 판매하는 별도의 코너 인천 굿즈에 납품을 한 뒤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판매자는 입점 수수료 등이 없고 소비자는 10%의 캐시백을 돌려받는 혜택 덕분입니다. 판매하는 품목이 2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짧은 시간에 큰 매출이 있었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다른 물과 달리 입점 수수료나 별도 판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이몰 MD분들이 또 전문 관리를 해주는 덕분에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는 실적으로 입증됩니다. 인천 굿즈에 입점한 회사는 모두 385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 1년 반 동안 약 1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입점하려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입점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서 저희처럼 이렇게 인천에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의 제품들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굿즈는 이름을 인천 직구로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인천 상품을 유통마진 없이 직접 구매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인천 직구에서 구매하면 캐시백 10%가 무제한 제공되는데 5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20%를 제공합니다. 인천시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이 대세인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도 상당한 이제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한데 전국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지역사랑 상품권이 됐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천 직구도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천시는 인천 직구 출범 이벤트로 첫 구매 감사 쿠폰과 1+1 특가전 그리고 150만 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는 얼마 전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 공간을 개소했습니다. 창업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와 조달청이 창업 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술혁신 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해 혁신과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벤처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있더라도 초기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부문에선 혁신기업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우수한 창업 벤처기업이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대학교 중에서 창업하는 아이디어 건수는 1등이야. 그래요? 네. 1등인데 이 친구들이 여기에 남아있질 않아요. 왜냐면 그 생각을 갖고 그게 이제 뭐 발화를 하고 좀 저희가 돼서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여기 인천선 아무도 안 키워주니까. 앞서 인천시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인천 스타트업 파크를 개소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스타트업 파크로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 공간을 조성한 겁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바이오 육합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 이어 판로 지원까지 나선 인천시. 혁신적인 창업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경제 기업도 판로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동구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언택트 판매관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친환경 소비를 더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구의 한 창구형 대형마트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통로 한쪽에 커다란 자동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서와 과자 그리고 양말과 비누까지 다양한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인천 지역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들입니다. 일반 자판기처럼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구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언택트 판매관 소프트박스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마트는 공간과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익금은 다시 기부하는 등 사회적 가치도 올리고 있습니다. 1호점을 작년 10월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되면은 거기에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또 기부를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돼 있고요. 동구는 최근 2021년 사회적 경제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2호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설치 장소는 인천 전역을 후보지로 두고 물색 중입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 이제 인천 전역에 언택트 홍보관이 설치가 된다면 아마 사회적 경제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호점은 친환경 요소를 더할 예정입니다. 제품 포장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전환해 쓰레기를 줄여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에도 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매출을 올리고 친환경 소비를 더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국내 최초로 친환경 LNG 예인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송도호인데요. 5월에 진수식을 한 뒤 시운전을 거쳐 상업 운항에 나섭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막바지 선박 건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내 최초의 친환경 LNG 예인선 송도호. 5,000마력의 324톤급 LNG선으로 길이 37.3m, 폭 10m이며 시속 25.9km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항만 주변을 운항하는 소형 선박이지만 대형 선박을 끌거나 밀기 위해 고출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때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데
인천항만공사가 해수부 시범 사업을 유치해 송도호를 건조하게 됐습니다. 를 사용할 경우에 증유에 비해서 대기 오염 물질의 저감은 질소산화물이 90%, 황산화물이 100%, 이산화탄소가 24%, 분진이 94%로 저감이 됩니다. 연료유 개선으로 항만 대기질 차이도 극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도호는 LNG 화물 창고와 엔진을 포함한 선박 자재의 국산화율이 80%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장기 유지 보수 측면에서 사후 관리와 자재 조달이 해외보다 유리합니다. 친환경 LNG 선박은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8개 업체 36척 정도가 있는데 이걸 만약 전체를 다 앞으로는 LNG선으로 바꾼다 그러면 척당 대략 9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모두 다 바꿔낸다 그러면 중소조선사들이 수주할 수 있는 전체 액수가 약 3,200억 정도. 또 그걸 또 건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필요한 인력, 즉 일자리가 대략 한 2,600개 정도로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는 5월 말 진수식을 한 뒤 6월 한 달간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인 상업 운항을 개시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인천 최초로 모든 발달 장애인에게 GPS 감지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우선 만 18세 이하인 발달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서구는 또 장애인 일자리 취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문화공간과 의료 재활시설을 갖춘 종합복지관 조성도 추진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서구에서 발생한 장애인 화재 사고. 당시 화재로 집에 홀로 있던 장애인 A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바깥 외출이 어려운 탓에 집안에 홀로 있다 사고를 당하거나 외출을 하더라도 실종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구가 장애인 실종을 예방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심지킴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GPS 감지기를 통해 이동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SOS 호출 기능도 갖췄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만 9세부터 18세인 발달장애인 370여 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에선 처음으로 장애인 취업지원센터도 설치합니다. 오는 7월 장애인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해 구직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회 참여 활동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일자리 정보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기존에 공공 일자리는 좀 일부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관내에 있는 민간 기업체하고도 연결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원창동 일대 부지를 매입해 가칭 행복드림타운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기존 복지관 기능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과 일자리 센터, 의료 재활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올해에는 우선 부지 매입을 진행합니다. 또 서구는 올해 검단권역 주간보호센터와 가정신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곳을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남동구의 한 작은 마을인 남촌동에선 주민들이 두부도 만들고 신문도 제작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똘똘 뭉쳐 마을을 바꿔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 재생의 성공을 위해 남동구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구 남촌동의 한 상가. 깨끗하게 씻은 콩을 물에 불린 뒤 곱게 갈아냅니다. 비지와 분리한 콩물을 끓여서 간수를 붓습니다.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순두부를 성형 틀에 넣어 두부를 만듭니다. 남촌동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주민들이 직접 만든 토종 두부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꽃피는 남촌 둘에는 이렇게 두부도 만들고 마을 신문을 제작하는 등 모범적인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도록 관계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 남촌동을 변화하기 위해서 꽃피는 남촌들의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고
우리 뉴딜 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역의 유관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LH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후보지를 발굴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가 공가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순환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걸 포함해서 도시재생이나 미사용 장기 공공시설 용지 개발 등 여러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남촌 농축산물 도매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 경찰은 범죄 예방과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탭니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남동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주택가 환경 개선 방안 모색과 노인, 여성, 아동의 안전한 보행길 조성을 위해서 더욱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꽃피는 남촌 둘에는 직접 만든 두부를 주변 상인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아도 사회적 가치를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손에 쥐는 소득이 적은 건 해결할 과제인데 관계기관의 이번 협약이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학생들을 위한 체험 중심의 안전체험관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재로 연기가 자욱한 건물. 아이들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빠져나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가방을 머리에 재빨리 얹곤 책상 밑으로 피합니다. 해양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선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하고 불이 난 곳엔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되게 재밌고 TV에서 보던 거 실천할 수 있었고 들려보니까 신기했어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인천시 교육청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건립한 학생안전체험관. 129억 원이 투입된 체험관은 지상 4층, 연면적 7,037제곱미터 규모로 12개의 체험시설과 90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지역 학생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사이버 학생안전체험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안전교육이 그냥 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안전의식이 내면화되고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학생안전체험관이 건립이 됐고요. 체험관 앞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기념하는 조형물도 마련됐습니다. 비스듬하게 서 있는 꿈 조형물 주위엔 노란 리본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는 9월 로안시티의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